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개발 가이드 장개발자입니다. 오늘은 크로스 플랫폼 앱 개발 프레임워크죠. 플루터를 배워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안드로이드 개발자인데 아이폰 앱도 개발하고 싶은 욕망을 언제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앱을 따로 배워서 개발을 한다는 것은 또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크로스 플랫폼, 한 번 앱을 만들면은 iOS로도 안드로이드로도 출시 가능한 이러한 멀티 플랫폼 프레임워크에도 언제나 관심이 있었습니다. 리액트 네이티브는 왠지 웹 개발자가 앱을 개발하기 위한 플랫폼처럼 보여가지고 저는 그렇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진 못했었고, 구글이 플러터라는 걸 출시하면서 이거 참 컨셉도 재밌고 배워볼만 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스스로도 왜 플러터를 배우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플러터가 매력적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새로운 개발을 배운다는 것은 저도 쉽지 않은 일이고, 고민을 많이 해본 결과 제가 지금 설명드릴 이유들로 인해서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플러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플러터의 장점은 세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멀티 플랫폼 지원, 네이티브처럼 빠른 UI, 그리고 빠른 개발 속도에 있습니다. 멀티 플랫폼 지원은 한번 앱을 개발을 하면은 iOS용으로도 안드로이드용으로도 출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앱에서는 테마를 지원을 해서 iOS용 쿠퍼티노와 안드로이드용 매트리얼 디자인 테마를 지원해서 이질감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속도가 빠르다는 점. 원래 있던 내부 위젯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스키아라는 2D 그래픽 엔진을 이용해서 화면을 그려버립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많은 애니메이션 효과라든지 높은 프레임 레이트를 완성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UI 관련된 개발을 매우 빠르게 할 수 있고 핫 리로딩을 사용해서 직접 보고 변경하면서 바로 개발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은 앱을 빠르게 개발하고 변동을 많이 해야 되는 스타트업에 매우 어울리는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딱 제가 좋아하고 요즘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좋은 프레임워크인데 널리 쓰이지 못하고 지금 고전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단 한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바로 구글이 이를 열심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구글이 제대로 밀어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플러터가 오픈소스 기반이고 플러그인도 사용자들이 만들 수 있다라고 하지만, 구글이 시작한 만큼 사람들은 구글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어요. 구글이 플러터를 더 열심히 개발을 해서 발전시킬 것이다 라는 것만 생각을 하면서 구글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플러터 프로젝트의 소스를 분석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이슈를 올린다 하여도 구글이 열심히 개발해서 그 기능과 성능을 업그레이드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나서서 총대를 메고 할 사람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럼 구글이 더 열심히 하고 있지는 않은 거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구글이 열심히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언제나 티가 납니다. 구글 I.O. 같은 데를 보면은 세션이 한 100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플러터 관련된 세션이 몇 개인지 한번 세어보시면 됩니다. 구글 I.O. 2020은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 못하였지만, 그때 나왔던 스케줄에서는 플러터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 보였어요. 이번 연도 구글 I.O.는 새로운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기보다는 성장과 수익화에 대한 내용이 많은 부분을 다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가까이 있는 구글 코리아만 봐도 플러터 커뮤니티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지, 또 관련된 이벤트를 많이 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도 플러터 기술과 커뮤니티를 얼마나 서포트하고 싶을지 알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플러터에 대한 지원이 구글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플러터의 개발팀에 대한 지원도 적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플러터를 개발하고 있는 개발자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예요. 구글은 굉장히 큰 조직이고 투자를 많이 할 것 같지만, 또 세부적인 프로젝트를 보면은 몇 명밖에 참여하지 않는 프로젝트도 꽤나 많습니다. 이렇게 구글이 밀어주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개발자들은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걸까요?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구글은 종료한 서비스를 모아둔 무덤이 있을 정도로 이것 좀 아니다 싶으면 프로젝트를 종료시켜버리거든요. 저는 구글이 여러 프로젝트를 만들고 시도하다가 종료하는 것들이 그렇게 나쁜 시도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기회가 됐을 때 또 그 기술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니까요. 우선 시도하고 있는 게 어디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플루터를 우리들이 잘 쓰고 있고 플루터는 좋은 프로젝트라 생각한다 하더라도 구글과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구글은 언제나 글로벌하게 시장을 리드하면서 큰 성공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좋다, 개발자들이 너무나 좋아한다, 이것과 관계없이 구글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프로젝트를 닫아버립니다. 플러터의 많은 부분은 오픈소스로 되어 있고 구글이 프로젝트를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플러터라는 프로젝트가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구글이라는 강한 지원 없이는 성장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예전에 제가 구글을 믿으면서 공부를 했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GWT라는 게 있어요. 자바스크립트가 아니라 자바를 사용해서 웹을 만드는 프레임워크였던 거죠. 이것도 나중에 구글이 생각했을 때 별로 성장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했는지 저는 잘 쓰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프로젝트를 거의 버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꾸준히 쓰는 사람은 쓰고 있고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새로운 버전이 나오고도 있지만 14년 동안 버전이 2까지밖에 못 올라갔어요. 이 프로젝트는 거의 안 쓰는 프로젝트가 되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구글이 이끌다가 언제 포기를 해서 망할지 모르는 프로젝트를 내가 공부를 해서 열심히 프로덕트를 내놓는다. 이건 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구글은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역시 이것도 좀 간단합니다. 구글은 미래에 대비하는 기술이나 당장 돈을 벌어주는 그런 서비스에 투자를 아낌없이 합니다. 하지만 플러터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도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거죠. 간단한 예로 안드로이드를 들어볼게요. 안드로이드는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1.5 버전 컵케이크 있었고 2.1 이클레어, 2.2 프로요, 4.4 키캣 이후에도 마시멜로, 롤리팝 그 이후로 버전 12까지 나왔어요.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도 열심히 개발을 하고 무언가를 찍어냅니다. 안드로이드 2.0 이후에 돈과 사람을 투입해서 이렇게 거대한 프로젝트로 만들어낸 거죠. 안드로이드의 경우에는 확실한 이유가 있었죠. 애플의 iOS에 대항해서 정말 좋은 운영체제를 만들고 싶었었고 실제로도 안드로이드가 아주 잘 안착을 해서 사람들이 안드로이드라는 플랫폼을 모두 다 사용하고 또 플랫폼에 락인을 시켜서 구글 검색이나 광고 그리고 유튜브까지 플랫폼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었습니다. 플러터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크로스 플랫폼이라는 것은 한번 앱을 만들어서 iOS도 안드로이드도 여러 플랫폼으로도 출시할 수 있게 하는 기술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전용 앱을 출시를 하면은 지원을 해줄 정도로 아이폰 독점작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플랫폼으로서의 어떤 영향력을 공고히 만드는 노력을 합니다. 다른 플랫폼 앱까지 만들어주는 크로스 플랫폼이라는 것은 구글이 어떤 플랫폼이나 생태계를 공고히 하는데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플러터는 구글을 위한 기술이라기보다는 개발자를 위한 기술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플러터에게도 몇 가지 가능성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은 오라클이 자바를 사용해서 구글을 공격을 했을 때 구글에서는 안드로이드가 자바로 이루어져 있고 자바에서 탈출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 결과물 중에 하나가 코틀린이죠. 코틀린은 완벽하게 자바를 대체해서 자바 없이도 앱을 개발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자바에서 코틀린으로 아주 성공적인 이전을 한 지금 상황에서 플루터를 이용해서 앱을 만들게끔 장려를 하거나 플루터에서 쓰고 있는 다트라는 언어를 밀어줄 그런 이유는 좀 많이 사라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플러터 이야기를 찾아보다 보면 꼭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퓨시아라는 OS입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다음으로 밀어줄 OS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퓨시아라는 OS가 실제로 얼마나 빠르게 우리 생활에 다가올지 저는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이미 모바일 기기가 아니라 IoT 기기 쪽으로 선회를 해서 개발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드로이드 버전이 12까지 나왔어요. 12까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해서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를 좀 더 완벽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이제 막 안정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것들을 다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운영체제를 채택한다. 저는 이건 좀 현실화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시장은 고착화되어 있고 여기서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기보다는 최대한 기존 플랫폼을 잘 관리하는 게 위험 부담도 낮추고 비용도 낮추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딱히 지금 구글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문제를 플루터와 다트로 해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플러터가 성공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플러터라는 기술 자체가 시장에서 너무나 필요로 하고 개발자들이 열광을 하면서 커뮤니티 베이스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플러터도 또 다른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장 반응은 어떨까요? 시장 반응은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우선은 대부분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스테이블 버전을 사용해서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가 있고 또 프로덕션으로 내놓을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계속 겪게 됩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난이도 높은 문제들을 겪었을 때 구글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프로젝트가 언제 종료될지도 모르고 프로젝트가 실패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생각하면 기획이나 아니면 클라이언트가 왜 이런 기능은 다른 데서는 다 하는데 우리는 왜 못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플루터를 사용해서 개발하시는 분은 아주 난감할 수가 있죠. 대부분의 기능들, 네이티브 코드를 동원해서까지라도 만들 수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만드는 게 난이도가 정말로 높고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리액트 네이티브의 경우에는 웹 개발자들이 리액트 네이티브로 전환을 하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플루터를 할 수 있는 다트 개발자들을 찾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있는데 프로덕트가 있는데 플루터로 전향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루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앱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스타트업에서 새로운 앱을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어렵지 않게 플러터 앱 개발자를 찾는 공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타트업에서 내놓는 99%의 앱은 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앱을 고도화할 것을 미리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제일 빠르게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으로 출시하는 게 중요한 그런 스타트업에서는 플루터라는 플랫폼이 딱 알맞는 거죠. 아주 적합한 포지션이고 여기서부터 플러터가 발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플러터만 개발해도 개발자들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저는 플러터가 성공을 하려고 하면은 기존에 잘하려고 했던 멀티 플랫폼 이것을 더더더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서 안드로이드 앱으로 출시가 가능하고 아이폰 앱으로도 출시가 가능하고 데스크탑과 웹 앱으로도 출시가 가능하다고 하면은 저는 이거 반드시 쓸 거예요. 어떤 서비스를 만들건 앱과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앱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가면 갈수록 개발 비용과 시간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플러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플러터가 데스크탑 앱으로도 출시를 하려고 하고 있고 웹으로도 만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된다 수준이 아니라 정말 프로덕션 레벨로 써도 문제가 없다. 그 수준까지 나온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요. 저와 같이 이미 앱 개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플러터를 당장 배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일만 해도 일이 많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플러터가 어떻게 될지 기다리면서 관망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웹 개발을 하신 분들, 특히 리액트를 사용해 보신 분은 널리 사용되고 이미 커뮤니티가 막강한 리액트 네이티브를 사용해서 앱을 개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도를 원하시고 새로 개발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도 플루터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플루터를 배우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는 플러터 경력자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몇몇 스타트업들은 플루터를 사용해서 실제 출시를 위한 프로덕션용 앱을 만들고 싶어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플러터를 이용해서 앱을 만들고 싶다라는 것만 해도 취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플러터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고 배우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이런 새로운 기회를 잡으셔서 취업을 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운이 좋아서 플러터가 대성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모바일 앱 개발에 대해 배우고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개발로도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고무적인 부분은 플러터가 아직 완벽하지 않다 하더라도 플러터의 장점을 인정하고 이것을 사용해서 무언가를 발전시키고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비교적 젊은 프레임워크로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부족할 수 있지만 모든 플랫폼에서의 앱 개발을 플러터로 할 수 있게 된다면 모두가 플러터를 사용하게 되고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플러터를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플러터에 대한 더 여러 생각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읽어보고 다른 분들도 읽어보면서 더 플러터에 대해 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작은 개발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